자, 우리가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한 전망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가? 꽤들 여러분들이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 저희 학원에 등록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조금 얘기하면 우리가 손해사정 시험이 과거에는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험을 파트별로 손해사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체 손해사정, 차량 대물 손해사정, 재물 손해사정 이렇게 세 개 나누는데 재물 손해사정은 화재 현장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 빌딩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화재예요. 잘 들려요? 나는 좀 안 들린 것 같아. 잘 들려요? 네. 자, 화재예요. 그런데 이 화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암 걸리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공이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쪽에 아닌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 가서 무너졌는데 견적 얼마나 소리 났는가 띄워봐라 그러면은 도대체 그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종은 숫자도 적게 뽑고 또 전공도 경영학과나 법대나 뭐 사회학과나 이런 문과 계통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건축학과 이런 데서 주로 해야 되고 영어하고 회계학 시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서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러면요, 그런 전공 사람들 보험회사에 다 채용할 수가 없어요. 건축 무슨 기계가 사고 났다. 그러면 그 기계의 전공자가 다 채용할 수 없으니까 서베이 회사,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은 서베이 회사에 자기는 화재 전공, 자기는 무슨 전공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13개 보험회사가 그쪽으로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종은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취업문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대물은, 자,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은 강제 채용 비율이 없어요. 그죠? 변호사도 내가 내 능력에 따라서 채용을 가야 되는 거지, 뭐 로펌이 되려면 몇 명 이상의 변호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 중에서 일정 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겠죠. 은퇴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차량 대물은, 자, 사건은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자기가 한 400건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차 수리비 오면 청구도 들어줘요.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회계학이나 아니면은 법학이나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 대물만 따로 해서 딱 두 과목만 시험 봐요. 구조학하고
구조하고 차량 대물 실무만 시험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을 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신체 손상은 지금 외부에서 자, 변호사처럼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피해자 사건을 받아서 보험회사하고 보험금 청구해주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독립손해사정이라고 그러는데, 독립손해사정은 지금 재물 쪽은 아까 여기 재물 쪽 손해사정사는 한 10개 있고요. 차량 대물은 하나도 없고요. 네, 왜? 차가 부서졌는데 150만 원 나왔다 견적이. 그걸 1,500만 원으로 받아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더 받아줘야 보상을 내가 수수료를 주는데 더 받아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인은 부러졌어요. 얼마 나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손해사정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신체 손해사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차량 대물하는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동차 정비를 내가 전공하고 계신 분들은 차량 대물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손사는 기계학이나 건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체 손사로 하시는 게 앞으로 미래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 손사는 막말로 자기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조그만 사무실 얻어서 혼자 해도 되는데, 차량 우리가 재물손사는 있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면 그 규모에 있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거나 내가 차려야 되는데, 사실 내가 뭐 파워가 그걸 차린다는 얘기는 보험회사에 임원 정도 있다 나와야 그걸 차릴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1차 시험 과목이 과거에는 계약법, 업법, 의학하고 아까 1종, 2종, 3종 있으면 전공 과목이 있었죠. 1종은 화재특정보험, 2종은 해상보험, 이런 전공 과목이 있었고, 네. 지금은 계약법, 업법,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자, 객관식이고요. 사지선다형이고, 한 과목당 40점이 이하가 돼버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리고 평균 60점이 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에 비해서 1차 시험 전략을 달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죠? 아까 5과목, 4과목 중에서 굵게 돼 있는 계약법, 의학이론, 전공 과목이 모두 과락 과목이었어요. 과락 과목이라는 것은 고득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 떨어지는 율이 많았고 1차 시험을 게을리하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의학하고 전공이 전부 다 2차 시험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과목이 계약법하고 업법하고 손해사정이론인데, 업법하고 손해사정이론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10일만 공부해도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계약법은 여전히 과락 과목이에요. 따라서 옛날에 공부하시는 사람처럼 1차 합격해야 2차를 공부한다는 마음에 2차를 4개월, 5개월 공부하고 나면 2차가 합격하고 나서 딱 3개월밖에 안 줘요. 근데 1차는 찍기고 2차는 논술식이고 계산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 사례 문제를 주거든요. 사례 문제, 시험 문제가 A4 영지 한 장이에요. 근데 그걸 읽고 내가 문제를 써야 되거든요. 읽지도 못해요. 3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는 1차가 포커스가 아니고 2차를 어떻게 하느냐가 포커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자,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패턴을 했어요. 1차를
어떻게 빨리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2차 시간을 많이 가질까? 2차가 8월 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8월 초에 시험 봐요. 한 달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1차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달 준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할 시간이, 암기할 시간을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줄어주는 바람에 재수생들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재수생들은 쭈쭈이 준비하고, 아무래도 동체 합격하신 분들은 1차에 4월 달에 있으면 4월 달에 부담스러우니까 1차를 집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5, 6, 7인데 3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8월 초에 시험 보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요. 근데 1차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줄여야 여러분이 2차 공부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학원이 동차 합격의 길이다 보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각각 과목으로 되어 있는 손해사정 이론과 보험업법 책을 하나로 묶어서 시험 앞에다가 이론 강의를 3페이지, 4페이지 않고 요약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손해사정 이론에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고를 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넘어지면 이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넘어져도 안 넘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주의를 하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사람이 조심을 하면 사고가 그만큼 덜 난다는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깨알 같은 글씨로 다 1페이지, 2페이지로 그 내용을 설명할 게 아니라 저렇게 요약 정리를 해줘 버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제가 할 때 설명을 해줘 버리면 저게 암기 노트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설명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 들을 만큼을 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독할 수 있는 요약 정리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 해버려요. 그러면 요약 정리한 내용 문제풀이를 해버리면 저 문제풀이에 해설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요약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저 문제를 보면서 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해설을 위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이 따로 필요 없이 바로 해놔 버렸죠. 그러면 저 문제를 보고 답을 보고 바로 풀 수 있는데 저 페이지가 얼마냐? 150페이지. 문제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150페이지를 쭉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강의도 전에는 손사이론 따로 강의,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만 따로 했던 거를 합쳐서 똑같은 시간에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반 3시간씩 8번 해줬고 이론반 3시간씩 8번 해준 거를 합쳐서 8시간에 끝냈으니까 여러분이 48시간을 들어야 할 강의를 24시간이면 문제풀이까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강의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게 기본 강의를 해줄 때 멍 때리고 있다가 문제 풀면 그때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페이지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강의하면서 되는데 제가 손사이론을 3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딱 4문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서 다 커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문제 정도만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커버되는 거를 저렇게 두꺼운 300페이지, 350페이지 가지고 공부할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해서 150페이지로 쭉쭉쭉쭉 나가면 그죠? 그 대신 한 번만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요약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50페이지에 문제를 다 빼버리고 읽으면 50페이지밖에 안 돼요. 문제가 크니까. 그러면 50페이지를 내가 뭐라고 시험 보기 전에는 50페이지를 몇 번 읽으면 그게 또 축약의 요약본에 다시 축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험업법도 공시주의가 뭐고 무선주의가 뭐고 딱 설명해 놓고 바로 옆에다 밑에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문제를. 그러면은 저게 이렇게만 다 있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강의를 24시간 동안에 쭉쭉 해주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굳이 두꺼운 책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약 정리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만 쭉쭉 공부해서 고득 좀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 계속 읽어가지고 두꺼운 책을 내가 다시 이 요약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면 내가 한 번, 두 번 보기 어려운데 요거는 요약돼 있기 때문에 빨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150페이지예요. 합쳐서 350페이지, 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빼면 7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70페이지 우리가 보험업법을 기존에 한 번 시험 봤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요약집만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이론이나 보험업법은 해석하기 아니에요. 그냥 딱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대신 보험계약법은 좀 달라요. 자, 보험계약법은 저런 식으로 하면은 위태로워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자, 기본 강의 때도 저희가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이제 1, 2월 달에 기본 강의를 듣더라도 3, 4월 달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요. 자, 이때 1차 시험인데 이때 2차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1차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업법하고 손사이론은 3월 달에 해도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4월 달까지 2달 해도 충분해. 왜냐하면 150페이지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게 아니고 24시간이면 하루에 한 8시간씩 든다 생각하면 며칠 들으면 완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 700페이지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1차를 다 집중해버리면 3월 달에, 4월 달에 2차 못 봐요. 왜? 1차 시험 금방인데 어떤 놈이 여기서 1차 시험 봐야지, 공부해야지, 여기 2차 보겠습니까? 그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꽝이에요. 3개월 동안에 2차의 개념도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개강하는 반이에요. 전부 다 다른 반에서 이론반이 없어요. 전부 다 문제풀이반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2차를 들어와야 되고 그 대신 계약 만약 오늘 처음 공부하는 분이다 그러면 1차는 계약법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험계약법 이론 강의하고 2차를 한 번씩은 다 들어줘야 그 다음에 이때는 뭐예요? 3월, 4월 때 1차에 집중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가서 문제풀이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1차에 1월 달에 1차만 듣고 있으면 3, 4월 달에 2차 오픈한데도 하나도 없어요. 전 학원이 2차 오픈 안 해요. 그러면 자기 2차 못하고 아니 내일 모레 1차 보는데 2차 공부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1차 봐야지. 그러면 올해는 2차는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5월 달쯤 가서는 포기하고 내년에 공부하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1차가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딱 난이도 높은 건 계약법 하나다는 거죠. 계약법 하나. 그래서 계약법도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놨냐 그러면 똑같이 3, 4월 달에 하는 문제풀이반은 1, 2월 달에 기본반을 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건 항상 암기예요. 암기는 다독이어야 돼. 한 번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다. 이해해도요, 또 외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도 앞에 요약 정리하고 나서 다시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3, 4월 달에 문제풀이반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보험계약법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반 와서 저걸 다독해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정확하게 함정을 제대로 알지. 계약법이 이해가 안 된다고. 자, 계약법 기본 강의가 이해가 덜 돼요. 상관없어요. 문제풀이반 와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근데 저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다 기출문제예요. 13년간, 2000년부터 15년간 기출문제인데 15년간 기출문제를 그대로 문제를 내면 600문제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책이 또 엄청나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각 문제에 지문이 있잖아요. 그 지문을 다 잘라갖고 분류를 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타인을 위한 보험, 고지의무는 고지의무로 다 나눴어요. 이렇게. 그리고 고지의무에서도 고지의무의 요건이냐 효과에 대해서 또 나눴어요. 그렇게 쫙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중복된 것들이 나오죠. 중복된 거를 다 지우고 16년치를 그런 식으로 묶어서 냈어요. 그래서 350문제 정도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문제를 풀면 16년간의 기출문제를 다 푸신 거예요. 근데 16년간의 기출문제면 700문제거든요. 300문제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출문제는 다른 데에서 학원에서 있는 기출문제하고는 다르죠. 기출문제라고 하는데 전혀 새로운 문제인 거죠. 왜? 여러 년도의 문제를 파트별로 해서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지문은 기출문제지만 조인트 된 거는 기존의 기출문제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빨리 공부하려면 다 같은 단어, 같은 문장대의 문장을 여러 번 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묶어놨는데, 자, 고지의무다. 그러면 제가 고지의무의 요건, 법적 성질, 그 다음에 뭐 고지의무의 효과, 인과관계 파트로 나눠갖고 그것도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에 관한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하고 16년 동안 고지의무의 인과관계의 문제만 쭉 지문을 그대로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뭐 2007년에 3번 문제에 4번 지문이다. 그거 갖다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헤집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력은,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짧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서 170페이지 정도로 묶어놨어요. 우리 한번 우리 정인식 씨 저기 보험계약법 문제풀이 좀 다 책 좀 줬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의 기본적인 개념 참 처음 들 때 계약법이 참 어려워요. 그럼 그걸 내가 완벽할 때까지 이론 강의를 듣겠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개념이 제기되면 바로 문제풀이반에 가서 승부를 봐야지. 왜냐하면 기본 강의의 내용하고, 자, 기본 강의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단어를 굉장히 여러분 법률 용어로 해석하지 않고 그거를 여러분 알기 쉽게 해석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비체 변제가 어떻고 뭐 준점유자의 섬유 변제가 어떻고 뭐 법률 용어 막 써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요, 기본 강의는. 근데 시험 문제는 풀어서 안 나와요. 법률 용어로 나오니까 이걸 다 법률 용어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한번 듣고 나서 100%, 50%밖에 이해 안 됐더라도 이거 가지고 계속 승부를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몰라도 이 지문이 나오면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86페이지예요. 그런데 앞에가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죠? 요약 정리가 돼 있고 여기에 문제 있고 요약 정리돼 있고 문제. 그러니까 설명 교부문인데 설명 교부문을 다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한 것만 이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요 문제랑. 그러니까 파트로 다 나눠서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바로바로 공부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빨리 계약법을 듣고 3, 4월 달에 이거를 3회독, 4회독 한다. 그러면 1차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월 달에 1차만 듣고 당구 치고 1차만 들으면요. 제가 워낙 쉽게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해요. 그러면 당구 치고 놀고 데이트하고 다 하세요. 네? 그럼 3월 달에 똑같은 공부해요. 그거였죠? 놀아요. 5월 달에 가서 2차 공부하고 나서니까 뭐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년에 하지. 이렇게 된다. 올해 1월 달에 1차 하신 분은 반드시 5월 달에 휴가 가십니다.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휴가 가신다고 해요. 마음 푹 놓고 이럴 때는 웃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휴가 가신다. 마음 푹 놓고. 7월 달에 일부러 휴가 가세요. 8월 초에 시험인데 일부러 7월 달에 휴가 가신다고요. 핑계 대가지고. 왜? 2차가 1차에 비해서 워낙 좀 높은 데인데 1차를 4개월 해버렸기 때문에 2차는 3개월 만에 그걸 다 외워서 문제풀이가 한다는 거는 엄두가 안 되거든요. 사람이 엄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 좀. 포기해요. 자, 봐요. 자, 중간고사 시험을 봐요. 근데 1등, 2등, 3등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30명 중에 30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 30등 중에 30등은 공부해요? 우리 아들이 그쪽인데요. 시험 보면 좋대요. 빨리 퇴근해서. 빨리 학교 와서. 학교에서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오니까 좋대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는 내가 시험 볼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붙겠다라는 것을 자꾸 학원에서 만들어줘야 그분이 쭉쭉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하신다면 1, 2월 달에 이렇게 공부를 들어라는 얘기죠. 보험계약법 기본 강의에다가 2차 강의를, 기본 강의를 4과목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6주 완성으로 문제풀이벌을 다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초 사례 문제를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4월 달에 강의가 없습니다. 4월 달에 강의가 없어요. 왜? 3주 동안 혼자 공부해라는 거예요.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4월 초까지만 강의하고 나머지 3주는 여러분들이 몫을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6주를 빠싹하게 해주고 나머지 3주를 여러분 공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4월 말까지 시험 강의해버리면요.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4월 달에 시험 봐야 되는데 4월 달에 2차 강의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4월은 일제의 저희 학원은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가 사례 문제 6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 꼭 기본 강의를 들어야 올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2차 과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통 과목 하나에다가 전공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4과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4과목이 됐다고 해서 자, 2과목에서 4과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졌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삼성화재의 갑 차장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보상과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는 한 과목은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삼성화재에 저기 자격증 없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공부는 취미였어요 하는 친구야, 일단은. 그죠? 아, 네 공부를 잘 못하게, 나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라는 사람은 일단 못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부는 그래도 어디 가든지 뒤지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5년째 약관을 보고 있고 15년째 의학 강의를 듣고 있고 15년째 대법원 판례를 보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손사이론을. 근데 이 손사이론은 뭐냐? 보험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부한 사람이 이거 공부하는 게 쉽겠죠. 왜? 이 이론에 의해서 이 약관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두 과목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률이 높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m 육상 국가대표하고 내가 100m 달리기 하나 하고 높이뛰기 하나 갖고 싸워갖고 내가 걔를 이기면 합격한다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과목이니까 쉽겠다. 아니, 내가 쉬운 거는 둘째 치고 상대방은 어떡합니까? 이미 꼬리 지점이 와 있는 거예요. 자격증만 없지. 15년 동안 매년 200개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15년 동안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도전장을 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우스운 거죠. 그래서 저 때는 삼수는 뭐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는 하냐 마냐 선택이고 이게 나오는 게 학생들은 올해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험 하나도 모르잖아요. 운행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차장은 뭐예요? 대법원 판례까지 다 끼고 앉아있어요. 판례 흐름까지 다 끼고 앉아있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해서 딱 두 과목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과목은 이미 그 사람은 다 돼 있고, 그죠? 한 과목은 돼 있고, 한 과목만 100페이지만 외워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네 과목이 됐어요, 이제. 네 과목이 됐어요. 자동차 보험만 쟤는 잘 알아요. 이거는 지가 업무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은 우리가 토요일이 근무를 안 하는 대신에 주중에 우리가 은행이 4시까지 4시면 문 닫아버리잖아요. 은행원 되면 5시면 퇴근하겠다. 아, 좋겠다. 안 그래요. 문 닫고 안에서 일해요. 그죠? 보상과 직원도 6시만 되면 전화 안 받아요. 이 새끼들은 다 퇴근했네. 아니요, 그때부터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낮에는 돌아다니고 합의하고 다니다가 6시부터 이제 하루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을 빨리 하면 8시, 9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내 과목을 어떻게 다 섭렵하겠냐는 거죠. 업무를 안 해본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과목이 될 때 여러분들이 더 쉽다는 거죠. 왜? 다른 과목에서 가락 나오니까. 그래서 2014년대는 실무자 합격률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5년에 더 올라갔어요. 2016년에 실무자 합격 비율이 또 올라갔어요. 왜 그러겠어요? 떨어진 놈이 자, 내가 이거 시험 봤는데 이것 때문에 가락 났단 말이에요. 그죠? 학생들은 1년, 2년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죠. 이 사람은요, 퇴사할 때까지 봐요. 왜 퇴사할 때까지 봐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 도장을 못 찍어요. 저희가 지금 손해사정 법인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이 담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장이 담당인데 밑에 사원이 도장 찍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은 자격증이 없고 사원이 자격증이 있으면 손해사정사가 아니면 외부 공문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지가 보고서 만들어 갖고 대리한테 야 좀 찍어주라 그래야 돼요. 그럼 선배 어디 갔다고 어디 갈 거요? 찍어줘야 돼요. 쪽팔려서 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팀장이 안 돼. 그러니까 1년, 2년, 3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실무자 비율이 2014년보다 1회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보세요. 사례 계산 문제 비중이 세 과목에서 60에서 70%.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 시험 볼 때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게 나와서 40점짜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 내용인지 모르고 외워서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나와. 사례 계산 문제. 뭐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병이 어떻고 뭐 처가 치고받고 보험회사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날마다 처리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누가 지금 주관해요? 누가 주관해요? 보험감독원이 주관하는데 보험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다가 위탁해서 하죠. 개발원은 누가 돈을 내서 운영해요? 보험회사가 돈을 내서 운영한다고. 시험 출제위원이 누구예요? 보험회사 부장이나 상무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의 농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 과목이 뭐냐?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예요. 실무 문제 냈다고 항의해봐야 안 돼요. 왜? 과목이 실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출제 비중이 지금 보게요. 2014년도는 그래도 적게 나왔어요. 5년, 6년은 60에서 70%가 나와버려요. 근데 이거는 계속돼요. 왜? 실무자들은 이론과 계산을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계산에 익숙해. 그래서 실무 문제가 계산 문제 많이 나올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점짜리 문제도 잘 보세요. 일반 책에 없는 문제들이 자꾸 나와요. 학생들이 10점짜리를 딱 봤는데 이게 책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척추체 상해 등급에서 쓰라 이게.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은 맨날 상해 등급 정하죠. 근데 학생들은 책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론적이고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패턴의 과거의 학원 문제는 이제는 안 나온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공부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문제. 실무자들이 전혀 공부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사례 문제를 주어서 여기서 과실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맨날 현장 가서 과실 보고 책정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학원의 사이트에 보면 시험 끝나고 나면 이건 실무자를 위한 시험이다. 막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꿔야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 갑한테 을이 야 갑아 너 바꿔주라고 하면 갑이 바꿔줘요?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실무기 때문에 항변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실무자들도 모를 만한 문제. 무슨 이론 이런 거 안 나와요. 매일 하는 실무 애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문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문제가 모의고사반. 근데 모의고사반은
기본 강의를 하고 사례 문제를 푼 다음에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해줘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7, 8월 달에, 6, 7월 달에 하는 모의고사 문제는 사례 문제는 거의 안 해요. 우리는 다른 학원들은 6, 7월 달에 사례 문제를 해요. 막판에. 근데 우리는 6, 7월 달에 사례 문제를 안 하고 3, 4월 달에 사례 문제 하고 5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실무틱한 문제 10점짜리. 실무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이런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가 뭘 거냐. 이걸 계속 만들어내면서 그런 문제로 문제를 해야 여러분들이 10점짜리를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비해서 2, 3개월이 빨라요. 저희가. 왜? 마지막에 모의고사반을 실무틱한 문제를 자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학원이 6월 달에 오픈하는 사례 문제를 저희들은 1월 달에 오픈해요, 지금. 1월 달, 2월 달 오픈하고 3월 달, 5월 달 똑같은 반을 사례 문제를 동시에 오픈해 버리죠. 그래야 사례 문제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외우면서 실무틱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논술 10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가 보험 과목이 있으면, 자, 의학이론이나 재산보험은 이거예요. 그리고 근제보험은 이거예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자, 어떤 게 덜 올라가기가 정보가 쉽겠죠? 평지를 넓게 걸어가는 거나 하고 요거는 좁은데 높아요. 아니 긴장하지 말고 어떤 게 어려워 보여요? 어떤 게 어려워 보이냐? 아이 제가 그렇게 긴장하게 생겼어요? 자, 자동차 보험은 조립식 성이에요. 조립식 성.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립만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부품이 우리 손자가 지금 요새 부품 조립하는 거 공부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펼쳐 있어요. 하나씩 끼어요. 그죠? 끼어서 딱 로봇가 완성되면 그거 하나 들고 가면 되죠. 조립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지는 게 자동차 보험인데 조립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이나 재산보험은요. 이걸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다 갖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6, 7월 달에 가서 7, 8월 달에 가서 주로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재산보험과 의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복 순서가 보면 이게 1이고요. 이게 2고요. 이게 3, 4예요. 여러분들이 의학하고 재산보험은 평지예요. 근데 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조립해서 못 갖고 가요. 왜? 암보험하고 후유장애하고 이걸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실비하고 각각 따로니까. 하나하나 공부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암기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조립만 할 줄 알면 돼요. 조립만 할 줄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목 중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 근제 배상 책임이에요. 왜? 어느 정도 조립만 하는데 조립이 5층, 6층 조립할 필요 없고 1, 2층만 조립하면 되는데 그거 서너 개거든. 그러니까 근제 배상 책임보험이 제일 쉽고 고득점이에요. 그 다음에 의학이론이 고득점이에요. 의학이론이 고득점인 이유는 의학이론을 잘해서가 아니라 과락나기 때문에 점수 올려줘서.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94점도 나왔어요.
그 94점이 있을 수가 없어. 걔가 94점 나왔냐, 94점 답안지냐? 아니에요. 하다 가로하기 많이 나오니까 1, 20점 올라주니까 걔가 94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학은 어차피 잘 못 써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통 근제배상 책임 보험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보험사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동차는 보험회가 3개, 4개 나와버려요. 그럼 조립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사고차에서 우리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과 2로 돼 있어요. 수학 1, 수학 2 이런 거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망사고가 1억 5천이고 여기는 초과손해를 담보를 하는데 대인배상 1이 사고차에서 안 해주면 다 정부가 해줘요. 그런데 1단계는 사고차에서 해주죠. 근데 사고차가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대리운전자일 때는 대리운전자 보험, 그 다음에 수리업자일 때는 수리업자 보험이 가고 이게 아니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2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대인배상 2를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차가 가족이 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는데 가족 아닌 사람이 운전했다. 안 되죠. 만약에 타차가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 보험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에 좀 이 순서만 정확하게 끼어서 들어가게 되면 아는데 이걸 끼일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보험이 언제 들어갈지, 타차가 언제 들어갈지 이게 모르면 끼일 수가 없어요. 순서는 어떻게 계산 문제를 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 같은데 순서가 정확하게 있어요. 빵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 자동차에서 대인배상을 받고 3배상 못 받은 걸 자차 무보험에서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신체에서 받고 이렇게 순서들이 딱 있거든요. 그 순서의 룰을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 그걸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조립주택에 집어넣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데 그 순서를 모르고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가르쳐주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학생들도 그 경험이 쌓을 때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학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순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원에서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 보험이 정갈하게 순서에 맞게끔 꼭꼭꼭꼭 집어넣기만 하면 그 다음에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제일 먼저 끝나요. 보험이, 공부가. 그래야 그 다음 과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과목을.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어느 학원에서는 그럽니다.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이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차주가 있다는 거예요. 차주. 그 다음에 차를 빌려 쓴 사람이 있죠. 차를 빌려 쓴 사람을 우리가 허락피보험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되고 이 사람도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해야 보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발생하면 보상 책임이 돼요.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딴 거 필요 없어요. 바로 직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자배법상 책임과 민법 사기 책임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배법상 책임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법률상 손배 책임을 봐보자, 이 사람의 법률상 손배 책임을 봐보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어지는 거죠.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왜? 보상 책임이 발생하니까. 자배법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법률상 손배 책임을 보는 사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리운전하고 취급업자.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공부할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놓고 우리가
차주의 손배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배 책임을 거론해야 될 사고는 이 세상에서 한 사고밖에 없다라고 딱 정리를 해주고 그 사고 나면 이렇게 해라고 정리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편하지. 차주의 법률 다 모든 사건마다 차주의 법률상처에 이사람의 법률상처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 그저 남자친구 만났는데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짜증나죠. 그런 것처럼 결론이 되면 바로바로 직진적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다른 학원에서 운행자 책임만 한 달 강의했는데 저는 딱 3시간 만에 끝내요. 자, 차주가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는 97가지고 없는 경우는 3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뭘 공부하겠어요? 97가지를 공부하겠어요? 3가지를 공부하겠어요? 3개만 빼놓고는 무조건 차주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저 3개에만 집중해서 나오면 나머지는 뭐예요? 결론을 알죠. 절치운전이나 양도나 취급업자 사고 아니면 결론을 알아요. 차주가 운행자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자 보상 책임이 있다. 알고 쓰는 거하고 내가 결론을 모르고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답안지가 되지. 그 다음에 피해자가 타인성이 부정돼서 자 보험금 안 나가는 것은 여기가 책임 부정하거나 여기서 부정되는데 요 2개 케이스예요. 그럼 요 5개 케이스만 제외하고는 차주한테 다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저 5개 케이스를 공부하는데 3시간이면 돼요. 왜?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죠? 합격하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고 깊게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뭐 너버려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는 뭐뭐에 대해서 놀아라 안 나와요.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럼 사례 문제가 나오면 빨리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주가 손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으면서 절치양 없네. 손배 책임 있네. 피해자가 타인 운전보조자 타인 공동운에 봤다 아니야 있네. 그러면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나가겠네. 이게 빨리빨리 눈이 들어와야 이게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외워야만이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에 접근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5차 함수, 6차 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례 문제 접근을 못해요.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이 사례 문제가 5차, 6차가 나오더라도 그걸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1, 2차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데 문제는 2차 함수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5차 함수로 풀 수가 하나 없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 차주가 나오고 허락 피보험자 나가고 운전자가 나오는데 3명의 법률상 손배 책임을 그 다음에 민법, 자회법 다 하면 3개를 2개니까 3 곱하기 2잖아.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차주의 손배 책임만 정리하면 보험자 보상 책임이 결정되니까 1차 함수로 바꿨잖아요. 근데 1차 함수도 3개, 2개 아니면 끝이라고 딱 머릿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짧게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험 문제를 자꾸 실전 위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사례 문제를 풀지. 자꾸 무슨 이론이 어쩌고 해가지고 97가지를 다 공부하려고 생각해봐. 뭐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명쾌하게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제배상책임보험은 사례 문제가 딱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4개밖에 없어요. 자, 먼저 우리가 근제산재보험은 업무상 회사 업무 중에 다친 경우에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법률상 손배 배상 책임이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주는 게 근제보험이에요. 근데 근제보험은 피해자 과실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장애는 1급은 며칠치, 평균 1급에 며칠치 딱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례 문제의 1단계는 뭐냐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1단계는 자 산재나 근제를 받고 나서 사배책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례 근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패턴은 딱 똑같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손해배상금을 구해갖고 산재보험금을 빼거나 손해배상금을 빼서 근제보험 빼면 추가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포커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아까 2단계예요. 자, 내가 업무 중 사고에 제3자가 나를 치었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나를 다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산재 근제의 배상 책임이에요. 내가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나를 때려봤단 말이야.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예요? 이제 사용자가 아니잖아. 그죠?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니잖아. 근데 나는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는 처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산재에서 주고 구상을 할 거고 피해자는 내가 산재 보상금 받은 것보다 더 손해가 많으면 이걸 추가 청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금 빼서 이건 받고 얘는 구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뭘까 하는 거죠. 자, 이거예요. 아까 배상책임보험이 2개 들어있는 거죠. 배상책임보험이 2사람이 들어있는 거죠. 자, 내가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그죠?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다른 사람을 치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브레이크에 자전거 제조회사가 그거를 하자로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책임을 지고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자전거를 내가 타고 가다 사람을 쳤는데 내가 보험을 2개 들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보험 2개 들었을 때는 분담 조항이고 가해자가 2명이서 각각 보험 들었을 때는 구상권인데 요 4개가 어떻게 보험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근제보험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여러 개 있죠. 일배책, 생배책, 그죠? 공사배책, 최종배책. 이거는 어느 보험회사에서 줄 거냐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다 저렇게 가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줄 거냐만 결정되면 계산은 다 똑같이 가요. 계산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근제보험이나 사배책,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은 지급기준이 없어. 왜? 모든 배상책임은 손해배상액 산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하고는 뭘부터 하냐? 자동차는 앞에 130페이지 정도까지가 사례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으로 꼭 봐야 되는 거를 앞에다 다 몰아놨어요. 뒤에는 공부 덜 해도 돼.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거를 중요도에 따라서 앞에다가 안 해놓으면 사람이 앞에 읽다가 이만큼 읽다가 또 앞에 읽다 이렇게 읽단 말이에요. 사람들 습성이. 그죠? 그러면 뒤에가 중요한 걸 놔둬버리면 뒤에 거에서 거의 못 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차 패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A급 문제를 30회도 가면 B급 문제는 20회도 가고 C급 문제는 10회도 가고 그리고 A급, B급, C급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A급만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D급은 나중에 7월 달에 가서 단기 요약집 줄 때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CD는. 그래야지 그런 거 없이 1페이지부터 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10번 나온 거하고 똑같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번 나온 거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겠냐는 거예요. 못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쇠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졌어. 그죠?
내가 천천히 치고 놀다가 하면 안 돼요. 달궈졌을 때 막 때려야 돼. 수험생은 달궈졌을 때 때리고 끝나야 되는 거지. 수험생이지. 이게 내가 똑같이 10번 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부터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제1번 자동차도 운행자 책임하고 대인배상하고 상해보험이 먼저 나온 다음에 중간 이후부터는 이제 D급 문제예요. 앞에 130페이지까지만 엄청나게 공부해서. 근제는 어떻게 되냐? 2장이 근제고 3장이 손해배상금 3장이야. 그 4장부터는 나중에 공부해야 돼. 그것만 드립다 10번, 15번 봐야 돼. 그래야 맨날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 할 거 아니야. 계산 문제 안 되면 어디서 돈이 줄 거냐는 것은 계산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재산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야. 의료실비가 20점짜리가 나와. 후유장애가 20점짜리가 나와. 그 다음에 나머지가 20점짜리가 나오거든요. 저희 책은 의료실비부터 시작해. 다른 교재는 어떻습니까? 의료실비가 제일 뒤에가 있죠. 아니 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좀 어렵더라도 시험 문제 나온 것부터 바로 접근해 나가서 빨리빨리 해야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의 특징이 합격을 많이 시키는데 대신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에가 막 엄청나게 막 중요한 게 나오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조금 할만해. 할만해.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펑펑펑 주니까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훨씬 편하게 간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다른 학원보다는 그 첫날, 첫 해 딱 1월달 하잖아요. 1월달이 굉장히 빡셔. 다른 데 가서 어느 놈들은 당구 치고도 막 놀고 있는데 우리는 막 정신이 없어. 막. 왜? 1월달에 모든 걸 전부 다 쏘아보니까. 대신 2월달은 굉장히 편하게 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빨리빨리 해서 그 다음에 결국 합격하는 건데 여러분 실력을 끌려들어서 합격하는 게 목표지. 여러분을 이렇게 쉽게 가자 했다가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공부를 해야 동차 패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학은 모두 10점짜리야. 의학은 모두 10점짜리야. 저희 교재의 특징은 모든 의학 문제를 10점짜리로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획증후군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구획증후군의 증상을 해보고 그 증상을 가지고 구획증후군을 쓰라는 말도 나와요. 기출문제를 다 올려놨어요. 이때 기출문제를 안 읽으면 안 돼요. 왜? 구획증후군에 쓰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그래서 저희는 저걸 만들기 위해서 5년간 신문 스크랩에서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신문들이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걸 스크랩을 다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에서 스크랩을 했는데 어떤 증상을 쫙 해놓고 처음 보험의 신문들의 특징이요. 제일 먼저 증상을 쭉 얘기한 다음에 왜냐면 왜 증상을 해? 내가 지금 아파요. 근데 나 진단문을 모르잖아요. 일반 독자들이. 그러니까 쭉 읽어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이러고서 읽잖아요. 그래서 5년치의 신문 스크랩을 다 질병 나오는 거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저게 기출 문제가 아닐 때는 만들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신문에다가 이런 증상입니다라고 먼저 딱 얘기를 해놓은 거는 일반적으로 그 증상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일반인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다 스크랩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출문제하고. 그러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10점짜리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길게 안 써요. 의, 원인, 증상, 치료. 자, 저걸 썼는데 여러분들이 저거를 시험장 가면 몇 줄 쓰냐? 하나에 두 줄도 못 써요. 하나에 두 줄도 못 쓴다고. 증상할 때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뭡니까? 쭉 얘기하면서 거기서 가장 키워드된 증상, 가장 키워드된 증상만 쪼놓고 시험장 가서 이것만 써도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워낙 못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500페이지, 600페이지, 700페이지 책을 줘봐야 여러분들 어차피 못 외우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350페이지로 줄여서 10점짜리 딱딱해서 그것도 다 못 외우고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자세하게, 자, 저는 저 책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자, 보세요. 다른 교재들은 인터넷에 치면은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나온 의사들이 써 있는 그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 책을 그대로 스크립해가지고 쓰니까 내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책을 만들 때 명의, 상노병사의 비밀 이런 책을 보면서 의사들이 일반인한테 설명한 단어 있잖아요. 일반인한테 설명한 단어를 가지고 써다가 내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 줬어. 어차피 못 외울 거니까. 무슨 이상한 막 그런 나오잖아요. 난 썼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30년 넘게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내가 못 외우는데 여러분이 외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외운다면 그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쓰지 못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석회성 건염이라는 걸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요. 의사가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일어나는 병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보면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써놨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닉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써주기만 나오면 의학이론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때려야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에게 얘기할 때 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10점짜리로 따따따따 정리해놨어요. 왜? 근데 그게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저만큼 쓸 수 있냐? 저것도 못 써요. 근데 저거를 6장, 7장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공부해야 돼요? 그거를 줄여야 되죠. 한 페이지로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는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그럴 필요 없어. 저것만 계속 공부하면 돼. 왜? 저게 바로 암기노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자, 커리큘럼은 우리가 책에 돼 있고,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2차 시험에 가면, 자, 우리가 기본 강의를 했죠. 그 다음 사례 문제 풀었죠. 그리고 나서 각 과목별로 100페이지짜리로 암기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암기노트 하나만 갖다 줄 거죠. 근데 암기노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자, 여기는 뭐뭐에 대해서 써라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이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고 얘기했어요. 한 페이지에. 그리고 왼쪽에는 똑같은 문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키워드만 몇 개 해놨어요. 키워드만. 자,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는 놀아요. 근데 만약에 쭉 가다가 단어가 뻥뻥 뚫려 있으면 어쩌면 그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쭉 읽으면요. 아무 충격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빡빡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집어넣는 암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은 전부 다 읽고 집어넣는 방법이죠.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몰라요. 근데 브랭크 딱딱해서 키워드만 놔두고 나면 나머지 내가 문장을 이어야 되잖아요. 문장을 이어서 만들 때 내가 외워진다. 근데 문장을 이어서 만드니까 안 외워져요. 옆에 거 보면 돼요. 원문을. 바로 왼쪽은 원문, 오른쪽은 브랭크.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원문을 읽다가 돌집어서 나머지는 브랭크로 읽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랭크로 읽을 때 속도가 작년에 해보니까 한 과목당 40분. 한 과목당 40분. 40분, 50분 읽으면 한 과목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7월달, 8월달, 8월 7일날 시험 보잖아요. 7월 중순부터 8월 달까지 이거를 30회독 할 수가 있어요. 자, 근제보험 암기 노트예요. 자, 110페이지예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풀 센텐스고 여기는 요약 정리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는 풀 센텐스로 돼 있고 여기는 요약 정리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 이 과목이 우리가 4과목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3보험이 좀 두꺼워요. 나머지는 다 100페이지짜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준다는 얘기는 자, 기본 강의 듣고 사례 문제 보고 그럼 여기는 사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7, 8월 달에 이걸 외우면서 6, 7월 달에 외우면서 모의고사 보면서 실무적 문제를 더 첨부를 해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 노트를 만든다. 이걸 하면 만든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 노트 만들 때 벌써 1년, 2년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고 나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프로그램 따라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오늘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마 저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감을 들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